5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번 문제.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 일단은 이 삼각형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 문자에서 표시를 해봐야겠죠. 이 높이가 지금 a라고 나왔는데, 그 삼각형 본이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4면 요 밑에도 2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그러면 여기가 A면 여기 이 부분도 A가 됩니다. A가 되겠죠? 그럼 절반은 24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은 똑같게 A가 되고요.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는 48에서 이 A를 뺀 게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가 A가 됩니다. 자, 최대로 자를 때 A 값을 구하는 건데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A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넓이 S를 두고 어차피 위로 볼록의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칭축은 마이너스 2의 분의 b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켤레복소에서의 성질인데요. 복소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직접 대입해보고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자, 기억 보면 z가 실수이면 z반은 실수이다. 자, z가 실수란 말은 곧 b가 0이라는 거겠죠. 자, b가 0이니까 당연히 z는 a밖에 안 남고요. a라는 것은 켤레복소수와도 같겠습니다. 0이 되더라도 실수가 성립하죠. 자, 니은 z바가 0이면 자, z반은요. 당연히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얘가 0이다. 어차피 실수부, 허수부를 따지는 a, b는 실수겠죠. 자, 이제 복소수의 정의에서 실수부, 허수부, 저 A, B의 기호는 모두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이거는 A는 0이 되고 B는 0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0도 실수이기 때문에 이거 맞죠? 자, 디귿 Z제곱이 허수이면 자, Z제곱이 허수이면 자,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는 세 가지의 성질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순수하게 허수를 제곱했을 때는 음의 실수가 되고요. 자, 실수를 제곱했을 때는 양의 실수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평범한 복소수 있죠? 뭐 1 플러스 2i 같은 자, 이런 걸 제곱을 해도 어차피 실수부와 허수부가 둘 다 남게 됩니다.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4i처럼 그러니까 얘는 복소수이자 허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등장하는데요. z제곱이 허수라는 말은 요 세 번째 경우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z제곱 허수란 말은 실수부와 허수부가 모두 살아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요 안에 있는 내용 있죠. 요 안에 있는 이 부분도 허수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 무조건 맞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값, b 값을 구하라. 자, 어차피 항등식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뭐를? 오른쪽에 있는 2x-1을 왼쪽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보면 인수분해 형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왼쪽은 세제곱 5x 맞죠? 5x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나눠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A 값, B 값을 정확히 아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인수로 존재한다면 그 숫자를 대입해서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인수로 존재하지 않죠. 뭐 직접 나누는 것도 방식이고요. 자,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나누기라는 방식이 있겠죠. 직접 나눠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항등식의 개념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왜냐하면 왼쪽 항이 x의 최고차항이 1인 개수가 1인 항등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이 qx라는 것도 뭐 x 플러스 k 이렇게 대입을 해서 양변을 개수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항등식을 쓰는 게 좀 더 좋겠어요. 직접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에 x 플러스 k를 넣고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 세제곱. 자, x제곱 같은 경우는 k 플러스 1 x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x 같은 경우도 k 플러스 1x가 되네요. 그죠? 마지막에 상수항만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1창의 개수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가 돼서 k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과 2창 가지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당연히 a도 마이너스 5가 바로 나오겠네요. 자, 그다음 상수항 k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b 플러스 1이라고 해서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자, 1차식에 대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키포인트는 1차식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요식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1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지수를 잡아가지고 진행을 해야겠네요. 이걸 ax 플러스 b로 넣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식이 완벽하게 x-알파, x-베타,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 식처럼 완전히 인수분해가 된다. 지금 이제 오른쪽 식을 직접 전개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나누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항상 이런 문제들은 유형이 비슷하지만 인수분해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등식의 개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수분해꼴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겠죠. 계수 비교법이 있고 수치 대입법이 있겠네요.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치 대입법으로 변수를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치 대입법을 쓴다는 것은 한쪽을 0을 만드는 인수를 사용하는 거겠죠. 자, x에 1을 대입해 보면은 이렇게 0이 되고요.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이제 b 값을 이용해서 변수를 줄여준다는 뜻이겠죠. 이걸 한번 이용해서 왼쪽 식을 인수분해 모양으로 바꿔볼게요. 자, 먼저 대입을 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x 마이너스 1의 인수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소리겠죠. 왜냐하면 1을 넣어서 0이 됐겠죠. 그러면 최고차는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가 있겠네요. 그리고 상수항만 맞춰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나마나 위아래 식은 이제 비교할 텐데 요 식이 요 식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가지 식이 똑같은데 이제 우리가 정작 필요한 식은 요 식이죠. 요 식. 요 두 가지 식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의 식을 이용한다는 것은 알파 베타가 정확하게 a-1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5라고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a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b는 5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이고요.
자, 우리가 찾는 G3 값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5이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그죠? 자, 9번 문제. 도형이 있는데 반지름을 잘 찾아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내접하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분의 a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b분의 a는 a와 b의 관계식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에서 이제 반지름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반지름은 이 중심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가 이제 반지름이 되겠죠. 이 반지름 모양으로 피타고라스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반지름은 자, EF 같은 경우에 반지름이 두 개죠. 반지름이 두 개. 그러니까 EF 같은 경우는 E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지름 R이라고 하면. 근데 BEF의 길이가 A에다가 B를 두 번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름은 2분의 A 플러스 2B가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반지름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쓸 겁니다. 자, 이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에서 이제 피타고라스를 쓸 건데요. 자, 피타고라스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피타고라스라는 것은 OC의 제곱이 O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OC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2B 다시 한번 쓸게요. 2분의 A 플러스 2B 전체 제곱이 되고요. 자, OB제곱, OB제곱 같은 경우는 2분의 A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BC의 제곱. 자, BC의 제곱도 이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식을 가지고 A, B의 관계식까지 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제곱하고 이제 양변에 4를 곱해주면은 A제곱 4AB 플러스 4B제곱. 오른쪽은 5A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최종식은 4A제곱에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4B제곱이 되고요. 4를 약분하면은 이렇게 최종식이 얻어지겠죠. 자, 여기서 이제 B분의 A 값을 구하려면은 전체식을 당연히 B제곱으로 약분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자, 우리는 이거를 t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어차피 우리는 지금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t 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지막 근의 공식 여기 적용하면 2분의 1 뿔마. 이제 뿔마인데 만약에 뿔마를 해도 어차피 변의 길이 b분의 a는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허용이 될 겁니다.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라면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9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10번 문제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는 문제죠. 정확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절대값 모델에 가깝겠네요. 그럼 이제 교점을 마이너스 4와 3에서 경계선이 생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0이 되네요. x축과의 교점을 뜻하는 거겠네요. 3을 집어넣어도 0이 됩니다. 그래서 3,0과 마이너스 4,0을 지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x축이 바로 경계선이 되겠네요. 자,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4와 3이니까 자, 하나는 마이너스 4,0을 지나고 하나는 3,0을 지나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블록 부분 그 다음에 위로 블록 부분까지 있겠죠. 0,12를 지나네요. 좀 더 그려보면
0,11을 지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 fx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fx와 요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찾는데 교점의 개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서로 다른 4점 뻔하죠. 일단 경계선 이쪽 선에서 쭉 가보면 자, 요 직선보다는 더 위쪽에 있어야겠죠. 1번보다는 더 위에 있어야 되고요. 자, 접했을 때의 선인 2번보다는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래프가 필요하고 자, 어떻게 될 건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상황은 y는 2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4,0을 지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날 때면 마이너스 4,0을 바로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4,0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때 k 값은 8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은 k가 8일 때 y좌편이 8일 때보다 더 위에 있어야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위로 볼록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죠. 또는 접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판별식을 쓰겠죠. (0이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은 k가 이제 여기서 4k는 뭐죠? 더하면 50 4k는 57 맞나요? 57 더하면 57이죠. 아, 그래서 k는 4분의 57이 되겠네요. 숫자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k 값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k의 범위를 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가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k 범위는 8보다는 크고 4분의 57보다는 작다가 될 거예요. 그럼 k는 9부터 시작하겠죠. 9, 10 이렇게 쭉 해서 4분의 57 같은 이 숫자가 나누면 11, 44, 55, 12, 13, 14, 14 되죠. 얘가 14점 얼마겠죠. 14를 집어넣으면 56이기 때문에 그래서 14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는 14에서 5를 빼고 더하는 거니까 답은 6개가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자, 양수 A에 대해서라고 시작이 되어 있고요.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차가 플러스인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최소값 나왔으니까 당연히 꼭지점을 말하겠죠. 대칭축까지 주어졌습니다. 정보가 되게 많이 주어져 있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도 2차 함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자, 최고차의 개수가 a고요. 대칭축은 2가 되니까 당연히 꼭지점 x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7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당연히 a는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만 확인해 보면 요거와 접한답니다. 접하면 바로 판별식 진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은 fx의 식과 저 복잡한 직선식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을 가질 거고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ax니까 마이너스 6ax 되겠네요. 그죠? 4a. 자, 4a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넘어오니까 3a가 되겠네요. 12는 0이 되고 이제 요거의 판별식으로 a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써보면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0 이렇게 가고요. 이거 바로 전개해보면 6a 제곱 12a는 0 되네요. 그래서 a는 0 또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 50 이하의 자연수. 이런 조건들 잘 확인해야지 안 되게 틀리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어떻게 변해서 오른쪽과 똑같게 만들지. 자, m과 n을 한꺼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각각을 분리시켜서 볼게요. 각각이 분리시켜서 어떻게 서로 같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m승을 볼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 생긴 모양상 짝수로 우리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m이 2일 때를 보면요. m이 2일 때는 뭐가 되죠? 분모는 2i, 분자는 2, 그러니까 i분의 1 되겠죠. i분의 1은 당연히 마이너스 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3일 때, 4일 때는 뭐 3일 때나 5일 때, 7일 때는 움직여 봤자 별로 오른쪽과 상관관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바로 4일 때를 가보면 당연히 4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6일 때를 보면 6일 때는 2개 곱할 거니까 i가 될 거고요. 8일 때 보면 1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10일 때를 보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마이너스 i로 바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규칙성이 존재한다. 자, 어떤 규칙성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규칙성이 존재한다. 플러스 8만큼의 규칙성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 i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i의 n승을 가지고 어떤 규칙성을 찾아낼 거예요. 자, i의 n승을 볼 건데 그럼 당연히 4번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자, 4번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이 5일 때 다시 i가 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해보면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플러스 8씩 띄어야 되고요. 두 번째 상황은 플러스 4씩 띄어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을 똑같게 만드는 거겠죠. 근데 여기 이 i가 더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똑같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똑같죠? 자, 왼쪽에 i가 등장하고요. i가 등장하고 이 i를 더했을 때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i가 등장하는 이제 이런 것부터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 말고는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이 없겠죠. 자, 그러면 i가 나오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m 같은 경우는 8씩 뛰죠. 6에서 8씩 뛰면 14, 8씩 뛰면 22,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 이하까지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판단할 때 이제 숫자의 규칙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관하냐면 우리가 뛸 때 이거 8씩 뜁니다. 그래서 이렇게 8K라고 써요. 그 다음에 6, 처음에 K에 2를 넣었을 때 6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당연히 K가 1일 때는 6이 될 거고요. 이건 K가 2일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K의 숫자를 쭉 집어넣어서 우리가 찾다 보면 50 이하다. 8, 5, 40, 8, 6은 48, 8, 7은 56. K가 6일 때가 되겠죠. 그럼 8, 6은 48이니까 48에서 2를 빼면 46이 되겠네요. 그래서 m값이 가장 컸을 때는 46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n도 구해볼 건데요. n은 3부터 시작하죠. 3, 7, 11 이렇게 4씩 뜁니다.
4씩 뛰는 것도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을 써주면 이거를 4p, p가 1일 때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개수를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p 마이너스 1이 50에 가장 가까운 경우, 그럼 p에 12, 그래서 12를 집어넣으면 48 마이너스 1이니까 47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수가 됩니다. 그래서 46과 47을 더하면은 답은 93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조건을 보면 먼저 그 조건 보기 전에 0이 아닌 실수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을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 나가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경우겠죠. 이거 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조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자, 여기에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 루트 속에 음수까지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루트 2i가 되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분은 1 마이너스 루트 2i 분의 y라고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이걸 제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곱하기 전에 이제 어떤 모양인가를 보면 어떤 복소수를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2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제곱해 볼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제곱해야 마이너스 2가 될까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자, 그럼 뻔하죠.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루트 2i를 제곱하거나,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i를 제곱했을 때의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제곱해 보려고 하지 말고 이 수가 루트 2i 또는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통분해 보겠습니다. 물론 각각 실수화를 할 수도 있지만 통분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먼저 통분해보면 분모는 3이 되겠죠. 3. 그 다음에 분자는 2x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은 y에 1 플러스 루트 2i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실수부와 허수부를 분리시켜 줄 건데 실수부는 날아가고 허수부가 저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만족하는 식을 찾기 위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로 분리를 시켜 볼게요. 그러면 허수부는 루트 2i 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루트 2i로 묶었으니까 y 뭐가 되죠? 루트 2i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분리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의 식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0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뭐가 되죠? 플러스 1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볼게요. 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2x 플러스 y는 무조건 0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x 같은 경우는 뭐가 되죠? 얘 같은 경우는 3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첫 번째를 풀어보면 y는 2분의 3이 되네요. 아, 2분의 3이 되면 벌써 탈락입니다. 왜? 가 조건에서 y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x는 뭐가 되죠? 아, 4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완벽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에 4x 마이너스 8i 조건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4x 마이너스 8i 조건에 이 식을 대입해 보면 4x는 뭐가 되죠? 4x는 3이네요. 3.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는 보면 12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1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자, 먼저 조건부터 볼게요. 요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그리고 Z4의 켤레복수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주어진 조건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을 먼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Z4와 Z4의 켤레복수수가 같다는 것은 Z4가 아니라 Z4제곱이죠. Z4제곱은 실수라는 뜻입니다. 아, Z4제곱이 실수구나.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럼 Z4제곱 같은 경우는 Z제곱을 제곱해서 나오는 수이기 때문에 Z제곱을 한 번 더 제곱해서 그게 실수가 나왔다. 그런 경우는 뻔합니다. Z제곱이 어떤 경우죠? 얘가 실수이거나 아니면 순허수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Z제곱이 실수이거나 순허수이거나 이런 방식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안다는 가정하에 첫 번째 조건을 이제 이용을 해볼게요. 흑은 Z를 갖는다. 흑은 Z를 갖는다. 흑은 Z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모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A분의 B'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허근이라는 소리겠죠? 허근. 그러면은 요거를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든가 아니면 순허수가 되든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근이라는 소리는 얘가 허근이라는 소리는 요 속에 있는 요 부위 있죠? 요 부분이 어떤 수? 음수라는 소리죠. 음수. 이 부분이 음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음수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걸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저 부분이 양수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게 Z니까요. 근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Z를 A 뿔마 자 플러스를 하든 마이너스를 하든 우리 계산에는 크게 관여가 안 되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 진행하겠습니다. 플러스 루트 자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 줄게요. 마이너스를 곱해 주고요. 여기 i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쓸 텐데 실수부 허수부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치환해가지고 얘를 n 플러스 ni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z가 그리고 나서 z제곱이 실수이거나 z제곱이 순허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z를 제곱해 볼게요. 제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mn i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순허수가 되려면 m제곱과 n제곱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m제곱과 n제곱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m과 n이 같든지 아니면 m과 마이너스 n이 같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중요하니까 표시를 해놓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실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m이 0이거나 또는 n이 0이다가 됩니다. 아, 실수 조건은 이런 말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해요. 자, 그래서 m과 n을 보면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이 가죠. 어떤 부분이 m이죠? 요게 m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n이 되겠죠. 그래서 요 m과 n을 가지고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을 볼까요? m과 n이 같거나
m과 마이너스 n이 같거나 그냥 제곱으로 비교를 할게요.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m제곱과 n제곱이 같다. a제곱과 a 플러스 6 마이너스 a제곱이 같다가 되죠. 그러면은 2a제곱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은 0이다가 됩니다. 자,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인수분해 해주면은 2, 1, 2, 1, 2, 3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a 값은 2이거나 다시 써볼게요. 2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처음에 허근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여기가 음수가 되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근데 2를 집어넣어도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집어넣어도 음수가 되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무조건 합격이죠, 합격. 요거 두 개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m이 0 또는 n이 0이라고 나와 있네요. m이 0 또는 m이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a가 0이거나 그렇죠? a가 0이어도 충분히 음수가 되죠. 또는 어떤 경우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거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이너스를 떼서 이렇게 해도 되죠. a 플러스 6 마이너스 a 제곱이 0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a가 0일 때는 상관이 없죠. a가 0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a 플러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0이 됐을 때는 z가 허수가 안 되죠. 그래서 z가 허수가 안 되니까 요 조건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되는 부분은 요 세 개가 되겠네요. 0, 2, 마이너스 2분의 3만 답이 될 거니까 요것들을 다 더한다 라고 하면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문제 조건을 볼게요. 소수 p와 30 이하의 자연수가 되고요. 자, 두 근이 모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자연수다.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자, 먼저 생긴 모양을 보니 두 근 합은 무조건 자연수가 되겠네요. 자연수가 되죠. 자, 그러면 두 근이 자연수면 두 근의 곱이 p제곱이 된답니다. p제곱. 그러면은 p가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의 제곱으로 알파, 베타가 표현되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 경우는 첫 번째는 자, p가 소수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1과 소수의 제곱,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알파도 p, 베타도 p,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딱 요 두 가지 상황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해당되는 조건에 몇 개가 만족하는지를 이제 찾아볼 거예요. 그 경우의 수를 이제 30 이하로 맞춰볼 겁니다. 자, 먼저 알파가 1이고 베타가 p제곱일 때를 볼게요. 그럼 이제 이 첫 번째 조건을 이제 검증을 해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곱하기 n-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근데 2 곱하기 n-1 벌써 짝수예요, 짝수. 자, 30 이하의 자연수에서 이제 소수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은, 자, 소수 같은 경우는 쭉 나열을 해볼게요. 2, 3, 5, 7, 11, 13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죠. 17, 19, 21, 22, 23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될 겁니다. 자, 근데 2 곱하기 n-1이 짝수예요, 짝수. 짝수니까 p에는 벌써 짝수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왜? 짝수를 제곱해서 2를 더하면 홀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p는 3부터 출발할게요. 자, p는 3일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P가 3이면 10은 이 m-1. 자, 요 m값 30 이하에서 가능하죠. m은 나눠주면 6 가능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볼게요. 자, 5면은 25니까 26은 이 m-1 이렇게 가겠죠. 그럼 당연히 m 값은 13이니까 14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보면 몇 개 안 됩니다. 7이면 50 이렇게 갈 거고요. 그러면 25니까 26 가겠죠. 자, 아무리 봐도 요 다음 거 한번 넘겠죠, 지금. 7 다음에 11인데 120 이렇게 넘습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상황은 요거 세 개밖에 없겠네요. 첫 번째 상황. 자, 이제 두 번째 상황도 가보겠습니다. 알파 베타가 P이다 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P가 될 거예요. 2P는 2n-1이 될 거고요. 그럼 정리해보면 당연히 P는 n-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n-1에 해당하는, 그죠? 우리가 이제 30 이하에, 아까 P 소수를 쭉 써봤기 때문에 24, 25, 26, 27, 28, 29, 30, 31, 요 정도까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n-1이 m이 30 이하이기 때문에 이건 29 이하가 되겠죠. 29 이하에서만 써보면 다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29 이하에서는 전부 다 몇 개죠? 요게 전부 다 29 이하가 되겠죠. 그럼 개수가 5, 6, 7, 8, 9, 10. 10개에다가 아까 구한 3개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이 답은 13개가 답이 됩니다. 자, 16번 문제 그냥 계산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얘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되고요. 자, 이제 요거 인수분해하는 모양인데 요거 인수분해 쉽죠? 같은 모양만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이제 치환을 해보면은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a 플러스 1 a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를 돌려주면은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x-1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요. 여기서 a, b, c를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 c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이제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설명이 된다. 자, 물론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짤 수도 있는데 한번 내림차순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짤 수 있는 구조인지.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분해가 명확하게 되네요. 그죠? 이쪽에 2y 3일 2이니까 3일 2에 밑에가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2y가 아니고, 자, 저걸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밑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3y 플러스 2 여기에 y 마이너스 2가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되겠죠. 그 음수는 왼쪽의 조합을 보고 만들어줍니다. 그럼 2y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겠네요.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 플러스 3y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로 곱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자연수의 값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어차피 지그재그로 만들었을 때 2y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자연수 A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조건부터 먼저 파악을 해볼게요. 자, 5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마지막은 이제 128로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n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요 전체가 이걸로 나눠 떨어지도록 만들라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저걸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만약에 저기에 하나의 문자를 집어넣어서 뭐 x를 오메가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요게 0이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n이 1일 때부터 볼까요? 제 n이 1일 때는 p1x가 끝에 요 n이 1로 끝나죠. 1로 끝난다는 것은 1 플러스 x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1 플러스 x고 맨 오른쪽이 이제 128이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절대 나눠 떨어진다는 자체는 요 x 속에 오메가라는 숫자를 대입해 가지고 전체가 0이 돼야 되는데 이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n이 2일 때를 볼게요. n이 2일 때는 이제 p2x 이렇게 되는데 2니까 1 플러스 x 제곱까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128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식을 전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존재할 건가? 자, 이제 오메가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왜? 나눠 떨어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를 대입해서 전체가 0이 되는지를 볼 거죠. 그러면은 이 128은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부분만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오메가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지 먼저 오메가를 대입해 보면 여기까지 0이 되네요. 써볼까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28. 자, 그러면은 요 부분 0이 되죠. 요 부분 0이 되고 요건 1이 되니까 이것도 0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n을 3을 집어넣어 보면요. 자, 128은 나중에 보더라도 p3x만 보겠습니다. 자, p3x는 아까 p2x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뭘 곱한 거죠? 1 플러스 x의 세제곱, 1 플러스 오메가의 세제곱을 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뭐가 나왔냐면, 아까는 이 부분에서 다 없어지고 1이 남았죠, 1. 자, 1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1에다가 1 플러스 x의 세제곱을 곱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뭐죠? 여기 2죠, 2. 그러니까 이거는 2-128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덩어리를 곱했을 때가 2가 나왔어요. 세 덩어리를 곱했을 때 잘 생각해 봅니다. 자, pnx를 기준으로 자, 뭐 n이라고 쓰면 또 명확하게 될 거니까 이걸 대충 덩어리로 볼게요. 그러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까지 1이 나왔는데 세 덩어리 했더니 n이 3일 때 있죠. n이 3일 때 뭐가 나왔죠? 2가 나왔습니다. 2가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쭉 곱해보면 어떻게 될 건가? n이 6일 때는 2의 제곱이 나오겠죠. n이 9일 때는 2의 세제곱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128이라는 수가 2의 7승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총 2의 7승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2, 15, 18 뭐 이렇게 가보면 물론 그냥 이렇게 노가다로 쓴 건데요.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자, 그러면 n이 21이 갔을 때 2의 7승이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1의 상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n이 21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이렇게 곱해서 몇 개죠? 21개를 쓸 거예요. 자, 그럼 21개를 쓰면 2의 7승이 됩니다. 마지막에 128을 뺐기 때문에 2의 7승이 돼요. 그러면은 2의 7승에 n이 21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겠죠. 21일 때는 무조건 성립합니다. 자, 근데 또 어떨 때 또 성립하는가를 보면 아까 요 n이 2일 때 있죠? n이 2일 때 요 부분을 잘 봅니다. 요 부분 아까 요 부분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 부분을 전개해 보면 이것도 1이 돼요. 1.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뒤에 두 개를 더 곱해도 여기에 두 개를 곱한다면 그 두 개 곱한 게 뭐가 되겠죠? x의 세제곱이 1이 되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곱한다고 해도 1 플러스 x와 1 플러스 x제곱만 곱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은 이걸 계산해서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를 곱하더라도 똑같이 2의 7승이 돼서 전체 0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n이 22일 때는 2의 7승에 1 플러스 x가 곱해지기 때문에 128을 빼면 0이 안 되겠죠. 근데 n이 23일 때는 2의 7승에 1이 곱해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0을 만족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구하다 보면 이런 규칙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n이 21일 때와 n이 23일 때가 답이 돼서 답은 44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인데요. 자, 이제 조건을 보면은 대칭축이 이렇게 미지수로 나와 있겠죠. 대칭축이 미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구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고 최대값이 m이라고 되어 있는데 k 플러스 m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 문제의 성격 자체가 대칭축이 미지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칭축을 먼저 마이너스 3과 4에서 이 구간의 어느 부분에 속해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 자,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뉘겠죠. 자, 첫 번째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여기 있는데요. 저 구간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요 정도 있고, 자, 마이너스 3이 요 정도 있고, 마이너스 4가 요 정도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대칭축이 어떤 상황이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그럼 이제 이때 k 범위를 구해보면 이때 k 범위 당연히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 최대값이 라지 m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최소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마이너스 8로 해주고요. 이때 k 값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k는 12가 넘어가니까 그죠? 1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처음에 조건을 보면 이렇게 대칭축이 성립됐을 때는 k의 범위가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직접 k를 이 최소값 마이너스 8을 가지고 k 값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1번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을 볼게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이 문제 구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칭축이 자, 보나마나 마이너스 3과 4 사이에 끼어 있을 때를 볼게요. 자, 이제 요 범위라는 것은 대칭축이 마이너스 3 이상 4 이하일 때일 겁니다. 맞죠? 그럼 K의 범위는 8에서 마이너스 6까지일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최소값이 결정되는가를 보면 최소는 당연히 2분의 k를 넣었을 때가 될 겁니다. 자, 2분의 k를 넣었을 때를 직접 위에다 구해볼게요. 그럼 4분의 k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에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저 값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에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면 마이너스 4의 k제곱이 16이 돼요. 그래서 k값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4와 4가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4와 4가 전부 다 저 범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일 때와 플러스 4일 때 두 가지를 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4일 때를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자, k가 마이너스 4라는 뜻은 대칭축의 위치가 결정되는데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르는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4까지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최대는 4를 집어넣었을 때가 될 텐데요. 자, 우리는 k는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x 값이 자, 먼저 fx를 구하고 나서 최대를 구해야겠네요. 그죠? 자, 요거일 때는 fx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리고 f4의 값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4가 돼서 32에 4를 빼니까 28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일 때는 28이 m이 되겠죠. 자, 그러면 k가 4일 때도 해줘야겠죠. 자, k가 4일 때, 자, 그림을 그려보면 대칭축이 값이 달라집니다. 2분의 k가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은 2가 되고요.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대충 이 정도, 4는 이 정도 있겠습니다. 자, 이때 fx 값은 다르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최대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뭐죠? 9 플러스 12 마이너스 4가 돼서 요걸 계산하면 8에다가 9 하니까 17이 되겠네요. 17. 요게 이제 m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일 때를 보면 4일 때의 값은 요게 m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m 값을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4일 때는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일 때는 2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하나의 경우를 우리가 안 해봤죠. 자, 그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세 번째 그림인데요. 자, 대칭축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3과 4가 오른쪽에서 끊길 때입니다. 자, 이렇게 끊길 때예요. 자, 그러면은 전제 조건 볼게요.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겠죠.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됩니다. 자, 요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가 되겠죠. 자, f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면 9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요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k 값도 구해 볼게요. 그러면은 3k가 넘어가면 여기서 5가 되니까 5가 넘어가면은 13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3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3이라는 값이 원래의 조건에 맞아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전제 조건은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전제 조건인데 요 범위 안 들어갑니다. 요 범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유형도 답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k 플러스 m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k 플러스 m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k가 4일 때는 k 플러스 m 값이 21이었는데요. k가 마이너스 4일 때는 k 플러스 m 값이 24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장 큰 값을 찾는 겁니다. 요거 중에서는 24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답은 24가 됩니다. 자, 이제 조건을 보면은 처음부터 나눠주는데 이 나눠주는 값이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요 문제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되는 조건이 요 두 번째 그림 있죠? 요 두 번째 그림에서만 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은 답이 안 나오게끔 되어 있네요. 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건을 보면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있대요. 자, 이제 저 두 그래프를 만나는 교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봐야겠죠. 자,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봅니다. 자, 두 그래프가 어떻게 만날까를 이제 먼저 연립을 한번 시켜볼까요? 자, 두 그래프를 연립시켜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자, 연립되는 x 포인트가 명확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그래프는 x 이퀄 마이너스 1과 x 이퀄 4에서 만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나는 교점도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면은 자, 하나는 y는 x제곱이고요. 하나는 이제 위로 볼록인데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1과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에서 만날 거고요. 이걸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4, 16 정도에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 볼록의 그래프고 이제 그림들을 그려보면 위로 볼록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대충 대칭축이 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면 3에서 대칭축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네요. 지금 생긴 모양이 대강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제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이제 y축과 만나는 점을 조사해 보면 x가 0일 때 8이니까 대충 이렇게 만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좀 더 밑으로 당겨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할 그 값이 뭐냐면, 자, 세 번째 그림인데요. 이 세 번째 그래프.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최소가 되는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그래프는 좀 더 위에 있겠죠. 어차피 그래프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위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0,4분의 57이고 4분의 57 같은 경우 굉장히 위에 있죠. 아래로 블록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의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어떤 조건을 찾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PAB가 최소가 되는. 자, A와 B는 고정이 되어 있죠. A와 B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을 만들 때 A와 B는 움직이지 않겠네요. 그래서 A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었고 B의 좌표가 아까 4,16이었습니다. 이 두 개는 움직이지 않죠. 근데 점 P는 움직입니다. 점 P는 y는 x제곱 플러스 4분의 57 위에 있는 점이에요. 이 점 P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점에서 PAB의 넓이를 최소를 하게 만드는가를 보면 이 AB의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AB의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쭉 그어보면은 이런 식의 직선이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식의 직선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식의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켜봅니다. 이런 식의 직선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닿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닿는 점이 생기겠죠. 이때 닿는 점이 여기에 이렇게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닿는 이 점 P가 바로 이 PAB의 삼각형의 넓이를 최소로 만드는 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AB의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AB의 직선 방정식을 구해봅니다. 자, AB의 직선 방정식은 마이너스 1,1과 4,16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3이네요. 3. 기울기가 3이고 마이너스 1,1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3x 플러스 4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직선은 이제 1번 직선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2번 직선을 찾을 건데 2번 직선의 특징은 1번 직선과 기울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y는 3x 플러스 k라고 할게요. 근데 이것과 y는 x제곱 플러스 4분의 57 이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되죠? 이게 두 개가 서로 접한다가 되겠죠. 그리고 접했을 때 그 접점을 우리는 점 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접근해 볼게요. 자, 두 개의 식을 연립해야겠죠?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야 됩니다. 자, 바로 판별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0이 되고요. 이때는 4K는 넘어가면은 얼마가 되죠? 48이 되네요. 아, 그래서 K 값이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K 값 12를 직접 대입했을 때 거기서 생기는 X 값이 이 접점의 X 좌표가 될 거고요. Y 값이 이제 저기서 나오는 B 좌표가 되겠죠. 자, K는 12를 집어넣어서 요 식에 K는 12를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그 X 값이 접점의 X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를 12를 집어넣어서 식을 써보면은 자, 4분의 57이니까 4분의 57에서 마이너스 11을 하겠죠. 4분의 48을 빼기 때문에 얼마죠? 48을 빼니까 9가 되겠네요. 9. 그래서 플러스 4분의 9라는 식이 나오고요. 요거는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저거를 이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요걸로 계산해 주면은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x값은 2분의 3이 되겠죠. x값은 2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3을 집어넣었을 때 어디에? 어떤 직선, 요 직선이나 포물선에 집어넣었을 때, 자, 그러면 2분의 3을 이 속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럼 이제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x 값은 2분의 3이 나오고요. 이제 2분의 3을 y는 x제곱 플러스 4분의 57에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y는 대입을 해주면 4분의 9 더하기 4분의 57이 됩니다. 이 값은 4분의 6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3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3이 되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분의 3과 2분의 33을 더하면 2분의 36. 그래서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자, 이제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3차당식이고요. 하나는 1차당식이라고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가를 보겠습니다. 가는 px 곱하기 qx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고 나왔는데 px가 3차식이고 그 다음에 qx가 1차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4차식이 나오겠죠. 4차식이 나오면은 옆에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ax 플러스 b가 여기에 이제 곱해졌다고 할게요. 그래서 완벽하게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어느 부분이 px고 어느 부분이 qx인가 이제 이거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px는 3차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1이나 ax 플러스 3을 ax 플러스 b를 이 2차식이 어떤 걸 가져갈 건가 관건이죠. 그래서 만약에 px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ax 플러스 b를 가져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qx는 x-1을 가져갔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편의상 ax 플러스 b라고 썼는데 우리가 여기에 어떤 상수가 곱해질지를 모르겠죠. k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눠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이 k를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주어진 조건이 성립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면은 자, 이제 요게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문제는 qx가 1차식이죠. 1차식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2차식이 돼야 돼요. 근데 왼쪽은 세제곱이 있는데요. 아, 그럼 px가 3차식인데 2x 세제곱을 없애는 3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당연히 요 a 값 있죠? 요 a 값이 뭐가 되죠? 요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정보로 요 식을 다시 써봅니다. 아, a 값이 2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써보고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나 조건을 보면 지금 qx가 저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양변에 1을 대입해 보면 p의 1 값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조건에서는 q1이 바로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의 식에 x자리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x자리에 1을 대입해 보면 왼쪽은 2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p1은 오른쪽은 q1의 제곱이 되는데요. q1은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지금 px, qx를 가정해서 한번 진행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럼 p1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p1이 0이 된다는 걸로 b 값도 구할 수 있어요. 자, p1은 0이다. 0은 x자리에 1을 넣기 때문에 뭐가 되죠? 2 플러스 b구나 라고 해서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아, 그러면 b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px까지 구해지고요.
완벽한 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p-1을 집어넣어서 px를 직접 구하고 나 조건에 성립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px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a가 2였고 b는 -2였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 정리해 보면은 세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 제곱에 얼마죠? 마이너스 8x 제곱이네요. 1차식은 6x고 6x니까 12x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x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자, 나에다 대입을 해보면 이 세제곱이 없어지고요.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뭐가 되죠? 4의 x제곱은 돼 있고, 그 다음에 1차식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게 나 조건의 이 왼쪽 식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4로 묶어보면은 x,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뭐가 된다? qx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당연히 qx란 녀석은 뿔마 2x-1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자, 주어진 조건에서 q0은 0보다 작다고 되어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2x-2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중에서 딱 하나만 답이 됩니다. 뭐가 되죠? 요 중에 마이너스는 안 되고 플러스 2x-2만 qx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다 구해봤더니 정확하게 qx 값과 정확하게 px 값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기서 p2 더하기 q2까지 구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까지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 모양이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p2는 얼마죠? 16 마이너스 32 2를 대입하니까 그죠? 플러스 24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에다가 마이너스 22에다가 요거 2가 되겠네요. 2. Q2를 구해보면 요것도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P2와 Q2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뭘 했냐면 PX와 QX를 저런 모양으로 가정을 해보고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자, PX 갖고 저 모양이라는 법은 없겠죠. 그래서 P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도 PX가 가져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상수항이 뭐가 붙어야 되죠? 상수항이 뭐가 붙어야 되는데, 이제 보나마나 저 K 값은 2가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QX 값은 뭐가 되죠? QX 값은 저기서 말하는 AX 플러스 B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 조건을 보면 당연히 K는 2가 되겠죠. 2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최고차항의 3차식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로 PX를 구해보겠습니다. 3이 있고 K는 2이기 때문에 2x-1하고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은 자, 최고차는 2x의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차항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x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6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6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2x가 되고죠. 12x가 되고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를 여기까지 구해보면은 자, 신기한 게 자, 자세히 볼게요. 자, 첫 번째 구했던 부분이 있죠. 처음에 구했던 부분에서 px가 뭐가 나왔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근데 이 두 번째도 이게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다는 것은 이 과정 자체가 똑같고 결과까지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두 번째에서도 QX는 EX-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P2도 2, Q2도 2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답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P2와 Q2를 더해주면은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8번 문제. 자, 조건을 볼게요. 저 문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는데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수 부분 0인 허수라고 나왔습니다. 허수. 자, 저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q는 0. 요거의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 근데 이제 허수의 등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복소수 형태로 우리가 근을 참고를 해야겠죠. 이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ex제곱 플러스 rx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한 근을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허수래요. 허수.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베타는 당연히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ci라고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양이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모양이 a가 사라지고요. b 플러스 ci라는 모양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허수가 만족한다. 그럼 허수가 만족된다는 것은 이제 b 플러스 c가 0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조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을 보면은 베타분의 알파가 0이 아닌 실수이다. 자, 저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베타분의 알파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자, 알파 베타를 우리가 여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실수화를 시키려면은 분모 분자에 곱해야겠죠. 자, 요거를 이렇게 곱해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모는 a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요. 자, 이제 분자를 볼 건데, 얘가 0이 아닌 실수라고 나왔어요. 실수. 자, 실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부가 0이다. 그래서 실수부는 보지 않고 허수부만 보겠습니다. 자, 허수부를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ABI 이렇게 마이너스 AC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I로 묶어보면은 B 플러스 C가 되겠네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실수 부분을 얘가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수 부분이 0이 되겠죠. 이 실수는 안 썼습니다. 자, 실수 부분은 여기에 뭐 더 있겠죠, 이렇게. 자, 허수 부분이 0이다. 자, 요거 볼게요. 허수 부분이 0이면 잘 관찰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이 0이 될 거예요. 요 부분. 다시 볼게요. 요 부분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0이 된다.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A가 0이거나, 두 번째, B 플러스 C가 0이거나. 근데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아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B 플러스 C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사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확실한 사실은 A가 0이다. 이게 이제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면,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굉장히 단순화가 되는데요. A가 0이면 이게 날아가죠. 이게 날아가서 알파는
이제 명확해집니다. 점점. 알파는 BI다. 베타는 CI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 마지막 조건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자,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건이 저렇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 좀 더 세분화를 시켜보면은, 자,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하나의 근이 bi면, 다른 하나의 근이 뭐죠? 다른 하나의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bi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정식에서 하나가 ci면 두 번째 근은 마이너스 ci가 될 겁니다. 자,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마지막 방정식 조건까지 점검을 해보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근이 알파 플러스 3이다. 한 근이 알파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3이라는 것은 3 마이너스 bi죠. 이렇게. 그럼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bi가 되겠네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6. 6은 p 플러스 2q고요. 그쵸? 자, 두 근의 곱. 자, 두 근의 곱은 뭐죠? 두 근의 곱은 9 플러스 b 제곱이죠. 요건데 요거 두 근의 곱은 r 플러스 3s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pq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다고 했죠? 그거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i와 마이너스 bi를 더했기 때문에 p는 0이 되죠. 그 다음에 bi와 마이너스 bi를 곱했기 때문에 b제곱이 q가 되겠습니다. 자, 새롭게 나온 것들도 조건을 정확하게 써볼게요. 자, 또 두 번째 방정식도 진행을 해볼게요. 자, 두 근의 합은 0인데 0은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두 근의 곱은 c제곱인데 c제곱은 2분의 s가 될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전부 다 요 식에다 또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진짜 우리가 찾는 값까지 여기다 대입을 해 보면 P도 날아가고 R도 날아가요. 그죠? P도 날아가고 R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Q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Q는 3이 됩니다. 3. 자, Q는 3이 되죠? 자, Q는 3이 되면 여기가 딱 3이 되기 때문에 b제곱도 3이 되죠. 그래서 9 플러스 b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가 12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s는 4가 되겠죠. 자, s가 4가 되면 2분의 s니까 이건 2가 되겠네요. 2.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 뭔가? 자, 알파의 제곱은 아까 알파가 bi죠. 그럼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베타의 제곱. 베타가 ci이기 때문에 베타의 제곱보다 마이너스 c제곱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제곱이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고요. c제곱이 2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